네,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대학에 한국학 과정이 설치됐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 한국학 석사 과정을 설치한 곳도 생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창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학 석사 과정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예. 이것을 기념해서 베트남의 이 한국학 석사 과정이 처음 개설됩니다. 예. 주인공은 호찌민 국립대입니다. 이 대학 인문사회과학대 한국학부가 올해 9월부터 한국학 석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대학 한국학부는 베트남 최초 한국학 전공 학부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또 삼성, LG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베트남 내에서 한국 관련 분야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왔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가 훨씬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또 심층 연구를 바탕으로 학술 자료와 논문도 양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이 과정으로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또 양국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대학 한국학부를 1기로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이 학부를 이끌고 있는 응우엔 티푸앙마이 교수는 한배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 최초로 한국학 석사 과정이 개설된 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 한국학의 세계화와 현지화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한국학과 한국어교육진흥에 기여하는 게 이 학부의 사명이라며 선도적인 연구, 교육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공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입시 부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수능 문제가 유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최고 대학 도쿄대에 다니는 A씨가 지난 15일 오전 11시쯤에 세계사 B 시험 문제가 담긴 사진 20장을 SNS로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날은 일본에서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시험이 치러진 날인데요. 이 A씨는 19문제 가운데 14문제의 답안을 2차례에 걸쳐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대학 또 다른 학생 B씨도 이 과목 문제 사진 10장을 받았고 답안을 보냈는데요. 이 학생들은 모두 세계사 B 과목이 포함된 지리 역사, 국민 교과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답안을 전달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기도 하면서 지금 도쿄대 하면 일본 최고 명문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명이 지금 부정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네, 근데 사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부정 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들은 가정교사 소개 사이트에서 의뢰자를 알게 됐는데요. 이 A씨는 고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의뢰자가 실력의 시험을 보고 싶다면서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보내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런 부정행위 의혹도 이들의 신고 때문에 드러났는데요. 이 오후까지 현대문, 영어 등 다른 과목 문제도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학생들이 올해 대입 시험이 아닌가 의심을 했고 또 대학 입시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겁니다. 예. 이 대학 입시센터는 연락을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대입 공통 테스트 시험장에선 수험생이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가 시험 도중에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또 이 답안이 실제로 부정행위에 사용됐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런 걸 계획적으로 범행한 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요. 자,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최근 은퇴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 브라이어 대법관은 83살로 9명의 대법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이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인데 브라이어 대법관은 28년째 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브라이어 대법관은 낙태권과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지지하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또 성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이 사형의 합헌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대법관이 오는 6월 말 퇴임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지명 기회를 갖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방 대법관의 공석이 생기면 흑인 여성을 후임
후임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에 흑인 여성을 임명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반복했고 또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데요. 이 판사는 브라이어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대법원 대법관 레온드라 크루 역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